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루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특히 노력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행복의 기도문을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환경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으로 만난다면 직장 상사나 친구, 연인으로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만 움직여줘야 하고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일들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나 친구, 연인은 그만 만나면 그만이지만 나르시시스트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한 지경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간의 구조에서는 더욱 벗어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가족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어느 누군가를 스케이프고트로 삼아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육자가 나르시시스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권도 없이 나르 엄마, 나르 아빠의 말과 행동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던져진 원자폭탄의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인생을 망칠 만큼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키워진다는 것은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라면 첫째로 가부장적이고 자신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서 자신의 말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욕구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 생각하고 강압적이고 자신의 가치만 내세우고 나머지 가족들의 힘든 점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힘든 점을 이용해서 지적하고 비난하여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만일에 가족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 가족의 평화와 화목이라는 것에는 전혀 기준이 없고 너희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하려고 하죠. 이 진압 방식은 계속적인 분란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럽고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려서 모든 것이 상대방 가족의 잘못이라고 잘못을 넘겨버립니다. 자신은 항상 옳은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모든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가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을 무기력화시키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난의 말을 합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못생겼고 배은망덕하다는 비난과 함께 욕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가족들이 서서히 무기력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까지 끈질기게 통제와 지배를 하려 합니다. 오직 자신의 자아는 연약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조절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르시시스트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어떨까요? 주 양육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에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공감 능력이 없으니 아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자신의 힘든 점만 말하며 오히려 아이에게 화내거나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힘든 엄마한테 말하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이는 공감해주지 않는 엄마로 인해서 거절감과 수치감을 느끼며 나중에는 공허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본인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르시시스트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하고도 경쟁하며 자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녀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녀의 탓으로 돌리고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딸에게 원인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화를 내며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꼭 스케이프고트, 즉 희생자 자녀를 꼭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열등감, 위축된 감정을 떠넘기며 자신의 자아의 평정심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는 꼭 플라잉 멍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이간질하고 부모와 같이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같이 살게 된다면 희생자가 되든지 부모에게 달라붙어 이간질하는 행태를 취하든지 하게 되면서 가족은 절대로 사랑이나 화목이라는 일반적인 가족들이 누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행태가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어서 흡사, 전쟁터가 따로 없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나르시시스트 가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동안 그런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희생하든가 싸우든가 하면서 귀중한 삶을 불행하게 보내게 되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부모가 되어줄 수는 있죠. 부모나 형제들이 나르시시스트 가족이라면 최대한 물리적,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부모가 되어주어서 자신은 비난받거나 바보라거나 멍청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준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는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